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안이 망하는 5가지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5가지 징조가 보이면 집안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징조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 징조, 가족끼리 말이 거칠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말이 거칠어지면 그 집은 곧 무너지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집안을 일으키고 거친 말은 집안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집안의 대화를 돌아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 자매끼리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뭘 알아? 엄마는 맨날 그래. 아버지는 꼰대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집안을 보십시오. 서울에 사는 김씨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 오면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밥이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풉니다.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 아들은 동생한테 화를 냅니다. 방에서 나가. 시끄러워. 이렇게 거친 말이 가족 간에 돌고 돕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명절에도 안 옵니다. 부부는 말도 안 하고 각방을 씁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쌓여서 집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박씨 가족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침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실 거예요.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힘들지? 엄마가 응원할게. 아들은 동생에게 말합니다. 누나, 오늘 기분 어때?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오갑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성공해서 부모님을 모십니다. 딸은 주말마다 친정에 옵니다. 부부는 여전히 다정합니다. 집안이 더욱 번창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쌓여서 집안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족에게 말을 바꾸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이 4마디만 잘해도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조, 부모가 자식 앞에서 싸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다투면 그 자식의 마음에 독이 쌓이느니라. 그 독은 평생 가고 대를 이어가느니라.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십니까?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어와? 당신은 집안일을 뭘 도와줘? 이런 말들을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보십시오. 대구에 사는 이씨 부부입니다. 부부는 자주 싸웠습니다. 돈 문제로, 시댁 문제로, 자녀 교육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거침없이 싸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싸워. 어린 아들과 딸은 방구석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딸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모님처럼 싸우게 될 거야. 그런 삶은 싫어. 딸도 말했습니다. 결혼은 지옥이야. 부모님 보면 알아. 부모의 싸움이 자녀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최씨 부부를 보십시오. 부부도 물론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녀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안 보는 데서 이야기해요. 자녀들은 부모가 항상 화목한 줄만 알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행복하게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딸도 좋은 사람 만나서 화목하게 삽니다. 부모의 화목이 자녀의 인생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자녀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보고 있다면 입을 다무십시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자녀 앞에서의 한 번의 싸움이 자녀의 평생을 망칩니다. 세 번째 징조, 조상을 욕하고 부모를 무시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집안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으니라. 뿌리 없는 나무는 곧 쓰러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엄마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아버지는 무능해서 집안을 못 일으켰어. 한 집안을 보십시오. 인천에 사는 정씨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큰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해. 친구 아버지들은 다 큰 회사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공장 다니잖아.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직업을 숨겼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손자가 아들을 똑같이 무시했습니다. 아빠는 별로야. 친구 아빠는 외제차 타는데 우리 아빠는 국산차 타잖아. 손자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처럼 내 아들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대를 이어 전해진 것입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강 씨 가족을 보십시오.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은 조상을 존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어. 아버지는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 아들은 항상 조상과 부모에게 감사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정성껏 모셨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녀도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처럼 훌륭하셔. 대를 이어 효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을 욕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늙습니다. 그때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조상에게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 징조돈을 함부로 쓰고 허영을 부린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입의 절반은 저축하고 4분의 1은 사업에 쓰고 4분의 1로 생활하라. 이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법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은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씁니다. 명품 가방을 사서 자랑합니다. 외제차를 빚내서 삽니다. 남들에게 잘 사는 척합니다. 한 집안을 보십시오. 수원에 사는 윤 씨 가족입니다. 남편은 월급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져? 명품 가방을 카드로 샀습니다.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친구는 외제차를 타는데 우리는 왜 국산차야? 외제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월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친구 자녀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 애는 왜 안 보내? 영어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400만 원인데 지출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 학원비, 대출. 5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1억이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허영이 집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안양에 사는 임 씨 가족을 보십시오. 남편도 월급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 20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100만 원은 투자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외제차를 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간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축한 돈이 2억이 되었습니다. 투자한 돈도 불어났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빚 없이 샀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보냈습니다. 빚 없이 보냈습니다. 검소함이 집안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을 버리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편에 맞게 사십시오. 그것이 집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는 사랑은 독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공부만 하면 돼. 집안일은 안 해도 돼. 우리 애는 귀에서 힘든 일 못 시켜. 우리 애는 뭐든지 해줘야 해. 한 집안을 보십시오. 대전에 사는 한 씨 가족입니다. 아들은 외동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줬습니다. 아들이 하기 싫은 것은 대신 해줬습니다. 방 청소 엄마가 해줬습니다. 빨래 엄마가 해줬습니다. 밥 엄마가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집안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면 못 먹었습니다. 빨래를 안 해주면 못 입었습니다. 청소를 안 하면 그냥 더러운 채로 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애예요? 어른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살이 되어서도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가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반대로 청주에 사는 오씨 가족을 보십시오.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부모는 아들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해. 자기 빨래는 자기가 개.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해. 아들들은 불평했습니다. 친구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어른이 된다. 혼자 살 줄 알아야 한다. 아들들은 모든 집안일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혼자 자취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을 다 하네요. 정말 훌륭해요.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아들의 인생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르치십시오. 힘든 일도 시키십시오. 집안일도 시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집안이 망하는 5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족끼리 말이 거칠어진다. 오늘부터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둘째, 부모가 자식 앞에서 싸운다. 자녀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셋째, 조상을 욕하고 부모를 무시한다. 조상과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넷째, 돈을 함부로 쓰고 허영을 부린다.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십시오. 다섯째,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운다.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십시오. 이 5가지만 고치면 집안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번창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흥망은 조상의 음덕도 아니고 하늘의 뜻도 아니다. 오직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느니라. 여러분의 집안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이 대대손손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생각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